다음에는 사전 처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보실 텐데요. 딱딱하게만 느껴지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남편 갑은 44세의 직장인으로서 최근 급한 성격과 잦아진 음주로 인해 성격이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는데요. 더욱이 자신보다 8살이 어린 아내 을에 대한 의처증 증세도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내 을, 7살 된 아들 정과 3살 된 딸 무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내 을은 36세의 전업주부로서 반복되는 남편 갑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유 없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와 위와 같은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헤어지기로 결심하여 얼마 전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친정오빠가 사는 경기도 분당에 잠시 피신 중입니다. 아내 을은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염려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로는 남편 갑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 을과 친정오빠 병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마음 편하게 있어라. 별일이 알겠니? 오빠, 요즘 그 사람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엄마 걱정하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혹시 그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머니께는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 당분간 비밀로 하고 네 올케한테도 단단히 일러놨으니 김서방이 너 여기 있는 거 눈치 못 챌 거야. 염려 마. 애들도 이제 지들 아빠가 무섭대요. 그건 그렇고 쓸 돈도 한 푼 안 준다면서. 참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겪어봐야 한다더니. 내일 잘하는 변호사 만나서 어쩌면 좋을지 상의하기로 했으니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고 어서 자라. 네, 고마워요 오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들이 술을 먹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협박을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사전처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사전처분의 형태를 보면서 이 사례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의 변경, 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부부간의 부양, 협조, 생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서 부부 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의 소비를 그만하고 보관을 명하는 것. 현재 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사전처분의 하나로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집행력은 없습니다.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 가능한데요. 부부 간의 재산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서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처분, 관계인에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또 기여분의 결정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이 있는데요. 청구인이나 후견인이 될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사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 요양하도록 하는 것. 친권 상실 선고 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대행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취지를 어떻게 적는지 그 예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있으며 신청 취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처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형태의 사전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신 사례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사전처분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사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 친정오빠가 남편의 폭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법원의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각 사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처분을 명하여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